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하수과 하나만 질의하고 수도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그 상하수도 관련 공사 물품 구매 내역들을 이렇게 쭉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도 제가 지역업체를 좀 골고루 쓰게 하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가 골고루 좀 할 수 있게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상하수도 관련 공사 물품 구입비이죠, 우수조달업체를 통한 이 분석을 좀 해보니까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 관련 계약을 살펴보면 계약 건수가 한 1200건이 넘어요. 근데 이제 50건 이상 계약한 업체들만 이렇게 보면 그 1200건 중 20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10개로 이들이 차지하는 건수는 299건이에요. 전체의 25%. 그 다음에 한 건이라도 계약한 업체는 총 270개로 이 중 10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 대부분은 1인 수위 및 조달로 계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다소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비롯해서 한 6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좀 어떤 특정 업체로 가지 않고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도과 좀 몇 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도 역시 가로등 보안등 관련 그 공사 물품 구매 내역을 지금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를 쭉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공사나 물품에서 모 업체가 전체 15건 중 7건 69%를 차지를 했어요. 계약 금액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1억 5천 중 1억 원으로 47%에 해당됐습니다. 물론 이게 우수조달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솔직히 뭐 그 계약 그 담당자가 직접 그 물품을 찍어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구매하시는 직원의 어떻게 보면 마음인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보안등 관련 그 기업들이 600개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렇게 특정 업체가 많이 차지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업체가 저는 뭐 그 제품이 나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업체가 그 물품이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는 골고루 좀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좀 자본금이 약한 그런 기업들도 좀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앞으로 좀 더 살펴서 골고루 저희 지역업체 전직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관련 뭐 물품 구매 내역을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역시 비슷한 현상들이 나왔어요.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 관련 계약을 살펴보면 계약 건수가 3,400건에 이르는데 50건 이상 계약한 업체들만 살펴보면 3,400건 중 20개 업체가 2천여 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60%입니다. 편중이 됐다는 거죠. 한 건이라도 계약한 업체는 총 440개로 이 중 20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인
1인 수의 및 조달로 계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매 몰려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비롯하여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 업체 선정의 다양성을 좀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산배수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기산배수지는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그 건의사항을 받아서 설계를 지금 초안을 좀 완료를 했고요. 오늘 16일자로 해서 10시경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설계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돼서 또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건의사항에서 적정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예, 그거는 다 완료가 거죠? 예, 다 예, 조사가 그래서 끝났고요. 주민들의 의견만 다 수렴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문화재가 있는 거를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은 지금 시설물에 의한 도로입니까? 계획 도로입니까? 진입로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에는 수도시설 용지로 했다가 주민설명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도시계 시설로 결정을 했고요. 그 도시계 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옆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개발행위라든가 뭐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2022년도 그 예산이 얼마죠, 총?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 현액은 4,210억 정도 되고요. 네. 뭐 세입은 한 4,257억 정도 됩니다. 세출은 세출은 2,942억 정도. 2,900이요? 예, 2,942억. 일반 회계까지 합쳐서죠, 그거는? 예, 일반에게는 뭐 아주 미미합니다. 네. 특별회계가 2,515억으로 일단은 감사 자료에는 있어요. 네, 네. 상수도가 1,585억, 하수도가 929억.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이제 책임감을 이제 느끼면서 양질의 수돗물과 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하수 처리 뭐 만전을 좀 다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 회계 그 예산이 좀 부족한 듯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거의 뭐 상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수 요금을 갖고 하는 거고 하수 요금을 갖고 이제 그게 이제 주 세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세입이 늘어나려고 그러면은 일반 회계에서 이제 지원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를 보면 2021년도에 217억 또 2022년도에 355억을 이제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다 전출금이에요, 거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이제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개념은 아니죠. 네, 빌려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일반 회계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수도과에서 뭐 관정 폐공하는 데 들어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뭐 수질 검사하고 그죠? 그거 이외에는 뭐 일반 경상비 들어가는 것밖에 전혀 없는데 아무튼 그 소중한 평택시 뭐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다 하게 되면 평택시 예산에 근 한 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죠.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월곡 배수지 2단계 건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경에 좀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일부 말씀하시고 언론인분들도 좀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수목 고사된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5주 정도가 이제 고사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아마 식생 관리가 이제 문제가 있던 걸로 이제 저희도 파악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동아 건설에서 이제 하자 보수를 해서 대체 수목을 이제 이팝나무나 조팝나무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식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조경수 소나무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식재가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조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5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식생관리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담보 기간이 24개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원계약자가 신동아 건설이고 하도급 업체가 뭐 실명 거론해도 상관없겠죠. 뭐 사면이라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하도급 업체가 이 지역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공을 해놓고 나서 사후 관리를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 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다른 실국소에도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며칠 전에도 제가 뭐 도시공사 지적을 좀 했지만 조경에 대해 식재를 하고 나서 단 몇 개월 정도는 집중 관리를 좀 해 주어야만 그게 뭐 식생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또 파악도 해야 되고. 근데 심어놓고 끝이더라. 준공 검사만 끝나면 그냥 철수하고 그리고 하자를 걸면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처리하면 되지. 라는 아주 안일한 자세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선가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업체나 우리 집행부나 다 비슷하게 이제 다 안일한 자세들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심어놓고 나 몰라라. 비가 와서 다행히 물을 주면 다행인데 비가 안 와도 나 몰라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경수들이 이제 고사가 돼서 그냥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시도위원들한테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조경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도급을 하도급을 줄 때에는 특히 조경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를 줘서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은 이런 식생에 대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고 계약을 할 때도 좀 관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좀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 일을 보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 준공 이후에 식생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제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하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 그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아까 뭐 강 의원님도 이제 계속 지적을 좀 많이 하셨는데 위반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 처리장 네네. 네. 있습니다. 그 지금 행정처분 내역이 2022년도에 특히 이제 하수 처리장 그 지금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위반 내용이 위반 사항이 이제 하숙과장이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리장 수질 오버되는 거는 사실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도심지가 이게 이제 도농 복합 도시는 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불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수인데 사실은 이제 비 오고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점 오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처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농도의 용도가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가 처리는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치를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수질 오버가 되는 이게 거거든요. 이제 위반 내용이 네. 자동으로 체크되죠. 예, 저희 TMS에서 그렇죠.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경미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적발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365일 24시간 TMS에서 환경부로 바로 그렇죠.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 뭐 통복 처리장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무슨 유량이 뭐 증가가 되고 뭐 전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2022년도 2월 달에 또그 이제 위반이 되고 2022년도 12월 달에도 같은 위반 내용으로 이렇게 적발이 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떤 똑같은 위반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뭐 시설에 좀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은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저기 이 처리장이 좀 노후화돼서 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통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량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저희가 이제 그 유동 인구도 지금 엄청 많아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그 처리를 일시적으로 한 번에 확 들어오면 저희가 유량 조정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량 조정조 양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 5,000톤짜리 그 유량 조정조를 이제 긴급하게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복은 민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준공 시점이 이제 2026년도다 보니까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량 조정조를 일부 좀 증설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처리장이 지금 30년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처리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완전 자동화가 사실은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이거 관련해서 예, 이게 지금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전에 대해서. 네, 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 통복하수 처리장은 완전히 폐쇄입니까? 네, 완전 폐쇄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떤 것으로 좀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뭐 지금 현재는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환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이 통복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도 개통한 지 굉장히 오래되고 근 30년 다 돼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잦은 이제 고장도 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뭐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시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고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동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위반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도 위반이 뭐 2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막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100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 성능이 60, 70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수질이 오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독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위반 사례가 조금 그러니까 뭐 강 의원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도 좀 언급을 좀 하셨지만 이게 이제 가동이 된 지가 시설물이 이제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나가야지 계속 뭐 소위 얘기하는 땜빵식으로 이렇게 보완이 돼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 이제 공공하수 처리장은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LH에서 하다 보니까 LH는 이제 발주 방식이 거기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만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 하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LH에도 좀 그거를 제언을 했습니다. 그 공공하수 처리장은 그 시에다가 다 금액을 주고 시에서 건설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에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년에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지적사항이나 이제 조치사항을 보면 이제 미군 부대 내에서 불명수 유입되는 게 이제 팽성 하수종말 처리장에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네. 2018년, 19년. 요즘에는 없었습니까? 이제 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어떠한 개선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지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는 TMS라고 이제 네. 미리 사전에 그 수질 측정을 하게끔 대부분은 이제 TMS가 처리 시설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네. 나가는 거를 하는데 미군 부대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예, 걸로 들어오기 전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고농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원인을 이제 찾아서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승도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곳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포승은 저희가 유량이 좀 부족합니다. 이제 유량이. 처리장이라는 게 유량이 적으면 운영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포승이 절반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이런 위반 내용에 대해서 관리 대행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벌금은 다 이제 관리 관리 대행사에서 내는 예, 겁니다. 예. 1차적으로 과태료는 이제 뭐 내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관리 감독 부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 집행부의 최종 책임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과태료가 과태료 처분이 많이 안 나가게끔 유도하는 거는 뭐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만 뭐 1차적으로 또 뭐 그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대행사에 대한 또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사들은 그 이제 결국은 운영을 못하면 운영사가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요. 그 운영사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 네. 내용이 계속 그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뭐 입찰에 불이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별조건에? 운영사 선정을 할 때요. 그 페널티를 줍니다. 이게. 페널티가?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이 하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